안녕하세요. 실적매 리록션TV 홍수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가등기에 대한 전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등기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만 알아도 가등기는 정복됩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등기란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갑이 있어요. 자, 이 갑이 계약을 합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요. 1억에 팔기로 하죠. 자, 근데 부동산 갑에게 누가 1억 2천에 준다라고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2차로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을 2020년 2월 1일 날 취득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취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을은 어떻게 될까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을 뺏깁니다. 자, 왜 그렇냐? 자, 이 을은요, 채권관계예요. 채권관계. 채권관계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여긴 물권이에요, 물권. 자, 물권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갖다가 병에게 소유권을 뺏기고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을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등기를 갖다가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자,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병은 소유권을 갖다가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 을은 소유권을 갖다가 순위 보존을 받을 겁니다. 손해는 병이 보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부동산인데 A가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선준이 가등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C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합니다. 자, A, B, C가 각각 권리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서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 B가 이렇게 본등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권리관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B가 본등기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 보존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본등기 시점에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서 가등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때서부터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은 소유권은 이때서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든 권리, 이 권리들은 직권 말소 대상이고요. 낙찰자 홍길동, 자,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입찰자 입장이니까 홍길동 입장이 중요하죠. 자, 이 홍길동은 소유권을 잃고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자, 가등기를 잘 모르면 그래서 낭패 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후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맞습니다. 후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맞습니다. 가등기라고 해서 후순위에 있는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면서 실전 지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순위 보존에 가등기가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담보 가등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차이점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비금전 채권이에요. 이건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비금전 채권이고,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금전 채권이에요. 저당권 사촌입니다.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순위를 갖다가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어떨 때 쓰냐? 어떠한 사유에서 내가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가등기를 사용하면 안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담보가등기는요, 금전채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주어지고요, 경매 신청권 또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물건에 순위 보존의 가등기, 뭐 담보가등기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경매에서는 그냥 가등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은 채권 계산서가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담보가등기입니다. 이런 거는 소멸이 됩니다. 근데 인수라고 경매에는 경매 사이트에 보면은 당연하게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수 아닙니다. 자,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갖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말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등기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가등기는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이니까 10년 경과하게 되면은 가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소멸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척기간이란 이런 거예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 사유가 없습니다. 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이에요. 자,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여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구분하시면 돼. 제척기간 10년 되면 무조건 소멸하고요.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면 소멸하지만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데 어떤 소송이에요. 6개월 이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10년 만기가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10년 만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10년 6개월 이후에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100%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이 100%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 점유 부분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점유는 간접 점유 또한 포함이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 관련된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권자를 찾아가서 반드시 소송 여부 그리고 점유 여부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가등기를 활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겠죠. 자,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지만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다가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껍데기 가등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껍데기 가등기란 편하게 얘기해서 가등기를 하고서 매매로 또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가등기의 본래 목적이 매매로 취득을 했죠. 그러면은 그 선순위 가등기는 필요 없는 가등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야, 이런 거는 껍데기 가등기예요. 근데 그 법원 경매 서류 보면은 인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남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과 결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 있고요. 가등기를 활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경매 물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과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자, 전입가 확정을 받으면은 이건 민사특별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죠. 민사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죠. 자, 그리고 나서 가등기를 했고요. 근저당 기타 다른 권리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면 자, 이때 여기서 이렇게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본등기를 친다라고 한다면, 이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본등기를 친다라고 한다면 홍길동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가등기권자의 권리, 낙찰자 홍길동의 권리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다수설에서는요, 이 가등기권자를 갖다 보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선순위 임차인을 갖다 보호해야 되니까. 민사특별법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지금 경매에서 실질적인 현황의 흐름은 이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요, 보호를 못 받고요. 이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권자의 권리는요,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갖다가 지켜줍니다. 자,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갖다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홍길동이처럼 이거 낙찰을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서 본뜯기를 치면은 홍길동은 소유권을 잃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잃는데 이거 누가 낙찰을 받을까요? 자, 홍길동은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 못합니다. 잃습니다. 취득은 하겠죠. 그래서 본등기를 치면은 소유권이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낙찰 받으실래요? 이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여러분들이 인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입찰을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기타 물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를 칩니다. 자, 이렇게 본등기를 쳤을 때 이때 전세권의 권리는 어떻고 가등기권자의 권리, 낙찰자 홍길동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전세권의 권리를 지켜주니까, 자,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가등기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칠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홍길동의 소유권은 보존이 되겠죠. 자, 여기는 홍길동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잃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야. 자, 두 개가 좀 심각한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일반법이고요. 여기 선순위 임차인은 민사특별법에서 정한 특별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장을 못 받고 여기서는 보장을 받으니 선순위 임차인은 당연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권리를. 근데 결론적으로 보장을 갖다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 입찰 받을 사람이 없겠죠. 결국은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의 지분을 갖다가 낙찰을 받아서요. 고가의 지분을 낙찰받아서 가등기를 갖다가 한다면, 그리고 나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수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고가의 지분을 낙찰받아서 타 지분권자의 지분을 갖다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한다면, 자, 그리고 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또한 막대한 수익이 생기겠죠. 이런 것 또한 아이디어겠죠. 자, 그리고 또 7번입니다.
A가 가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 권리가 없이 A가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갖다 설정을 하고요.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습니다. 이때 만약에 A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본등기를 행사가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본등기 행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매매로 갖고 왔죠. 갖고 왔으니까 이건 껍데기 가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껍데기 가등기 사례고요. 낙찰 받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A 가등기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권리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B의 가압류 또 기타 다른 물건들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A가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매매로. 그리고서 똑같습니다. 과정은 근저당 기타 다른 물건이 형성되고 경매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홍길동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행사가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 자, 여기 중간에 요 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압류든 뭐 근저당이든 이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등기의 권리를 갖다가 한 번 더 본등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요 부분만 구분하시면 돼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소유권 매매를 갖고 오면은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행사 못 하고요. 중간에 어떤 권리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본등기 행사권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응용하면은 또 돈 버는 수단이 되겠죠. 자, 이제 물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물건은요, 아파트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85%의 10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명이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참여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여기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가처분이야?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가등기가 사회행위로 인해서 없애주세요라고 소송을 건 거하고 똑같죠. 이 내용을 보면은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가등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가등기를 갖다가 선수가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입찰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나만의 리그가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또한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기초서부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떤 채널이든 저처럼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등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돈 버는 수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